미 의회의 공화민주당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인권기구인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권의 대북전단 금지법, 일종의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내년 1월 달에 청문회를 열어서 인권 유린 사태로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정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한다며 청문회 소집을 경고를 했어요. 국무부 연례인권자유보고서에서도 한국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라, 이 지시를 하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에게도 번져가고 싱크탱크에도 번져가고 있어요. 강경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CNN에 나와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 말을 하며 궤변을 했는데, 강경화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게 자기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를 지낸 인권 전문가라면서 그의 입에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비건이 지난번에 한국에 방한했을 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는데, 우리는 이걸 싹 그냥 덮어버리고 닭 한 마리 집에 가서 닭고기 요리 사주는 걸로 숨겨버렸죠.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단 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라는 그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어 영국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자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재고하라고 요청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턴 경은 영국 의회 내에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서 영국 외무장관에게 질의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서한에 문가리가 이 법을 승인하면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을 정진하고 유엔 인권 선언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불어 거수기당은 미 의회와 영국 등의 비판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제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거수기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쏟아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최근에 강창일 주일 대사 내정자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해갈 것인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창일 일이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쪽 편을 서지 말고 가운데에 서달라, 이렇게 말을 하자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강창일은 답을 하기 곤란하니 나는 주일 대사 내정자라서 중국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말하니까 해리스가 정치적 답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이 법에 대한 비판이 여러 군데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의 정치적인 독재에 대한 미국으로서의 입장 표명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북한이 금강산을 우리식으로 건설하겠다며 남측 시설 철거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는 공식적으로 잘 안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 현장을 최근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 10월 달에 금강산을 방문해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던 이후 1년 만에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개최되는 북한의 조선인민노동당 8차 당대회를 앞두고 금강산 철거 카드가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덕훈이가 고성, 해금강 등을 순회하면서 관광지구를 금강산 자연경관과 어울리면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으로 건설해서 새롭게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옛날 같으면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시찰하면서 할 건데 김덕훈이가 할까요? 최근에도 왜 또 이 김여정이가 전단 살포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까요? 북한 내부에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부분이 뭔가 분명히 있고 가끔 사진에 등장하고 프레이드가 밤에 이루어지고 거기 등장한 김정은이는 지금 유고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김정은 가짜라고 했다고 누가 뉴핑을 끊었다는데 그건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누가 옳았는지 입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내년 과제로 금강산 독자 개발을 전면에 내건 뒤 금강산 시설 철거로 대남 압박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4월 재보선에 맞춰서 금강산 시설 폭발을 위협해서 문가리 정권을 최대한 압박하고 특히 바이든 미국 정부도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관계를 흔들어 보이면서 미국에게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계기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는데 이 구조물이 당대 때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한국의 최대 기업과 문가리 정권을 대시한 로비팀들이 종전선언을 열심히 북한에 촉구 중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지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이 필요 없는데 한국 정부가 결국은 종전선언을 관철시켜서 다시 한번 가짜 사기 비핵화 시즌2를 통해 내년 4월 총선을 이긴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현 국민의당 야당도 믿을 수 없고 지금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게 어떻게 되나 야당인가 여당인가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송영길, 이인영 등이 북한 관련 발언들을 막 하죠. 송영길에 지금 북한에 핵이 있는 게 미국은 600개 있는 게 아니냐 뭔 문제냐고 이인영이가 백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지금 한국의 기업에서 로비 결과 등을 보고받고 종전선언을 관철시키는 게 자신 있다고 보고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자, 미국 국방부에서는 오스틴이라는 흑인이 결정되었는데 그것도 또 아니고 잔슨이라는 오바마 사람이 결정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아직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은 서가보다 늦게 바이든을 미국 가서 만나게 될 건데 서가가 일본의 선거가 2말 3초에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미국을 방문하고 문은 서가가 갔다 온 다음인 2말 3초에
미국의 바이든을 만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국 정권이 종전선언에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유엔 사령부가 창설 70주년이 돼 가는데 이 유엔 사령부가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이걸 해체해야 된다. 과도한 주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엔사를 해체함으로써 북한의 비에 들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런 단계적 접근보다는 북한 핵에 대한 바이든 측의 직접적인 협상 부분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 시각차가 좀 존재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각이 코로나에 팔려 있고 부동산에 팔려 있는 이 와중에 문 정권은 오늘도 열심히 북을 위해서 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또 종전선언을 끌어내고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